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능 발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강의 한 강당 3문제에서 5문제만 맞으면 됩니다. 뭐 이 정도만 맞아도 훌륭하죠. 한 강당 3문제, 5문제. 내용 중에서 많은 방대한 내용 중에서 3문제에서 5문제만 맞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깊게 하지 말라 이거죠. 아무리 심학습이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심연학습이 아니에요. 심연학습하다 보면 그냥 쭉 밑으로 꺼져버려요. 그래서 너무 깊게 하지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그래서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만 맞으면 되거든요. 큰 틀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능학자 많이 나오죠. 학자도 마찬가지죠. 다 외우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면 타당도가 뭐예요? 안면, 눈으로 가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분별만 하면 돼요. 정답인지 아닌지, 맞는 내용인지 안 맞는 내용인지 다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가려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하지 말고 그냥 가려만 내라라고 해서 이요인설, 이요인설 나오면 스피어만 이렇게, 스피어만 이요인실. 이 이요인실에서는 일반 요인이 있고 특수 요인이 있는데 일반 요인은 지요인이라고 하고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이요인 나오면 스피어만. 서스톤, 쓰네요. 예, 서스톤, 다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요인설, 다요인설 나오면 서스톤, 복합 요인설 나오면 길포트, 길을 찾아가라, 복잡한 길을 찾아가라. 복합 요인설 나오면 길포트, 복잡한 길을 찾아가라. 근데 여기서 지능 구조의 3차원이 별도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능 구조의 3차원적 입체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이 길포트다. 그래서 3차원적, 복합적이다. 어떤 거냐? 내용, 조작, 결과, 이 3가지다. 그래서 내용이 담긴 거, 뭐 조작 과정들, 결과, 이 3가지 요인을 갖고 지능에 대해서 주장한 이론은 길포트다. 복합 요인설 지능의 3차원, 그래서 3차원 길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텔 위계적 요인설,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동성 지능이냐, 결정성 지능이냐라고 나오는데, 유동성 지능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IQ 너 150 딱 결정된다 이거죠. 결정성 지능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뭐 태어날 때는 100인데 우리 청준무에서 청소년 상담사 공부하다 보니까 IQ가 150 됐네. 이게 결정성 지능이죠. 우리 청준무 여러분들은 다 결정성 지능이 되었을 겁니다. IQ 150 이상이죠. 뭐 합격이죠. 뭐 그럼. 가드너, 다중이다. 여러 가지 다중 지능 나면 가드너. 원래 농구할 때도 가드가 막 여러 가지 공주지 않습니까? 가드의 역할이 여러 가지 공주죠. 다중 가드. 한 사람만 공주면 안 됩니다. 사문 지능, 스턴버거. 그래서 성분적 지능, 경험적 지능, 상황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성분적 이런 거 그냥 포인트만 잡아서 이렇게 각계 전투는 많이 나옵니다. 3원 지능은 뭐냐? 성분, 경험, 상황이다. 3원 지능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카텔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결정성은 했죠. 내용 복잡합니다. 이런 거 다 외울 거 없어요. 유동성 지능, 유전에 의해서, 결정성 지능, 환경에 의해서 진화하는 거라고 그냥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유동성 지능의 특징을 뭐 쓰시오 이게 아니거니까요. 그래서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 대표적인 게 저예요. 결정성 지능. 저 IQ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IQ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IQ도 늘어나고 뱃살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능 검사의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너무 자세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큰 틀만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능 검사의 종류구나. 스탠포드 비네 검사, 웩슬러 검사, 가장 일반적인 검사죠. 카우프만 아동용 진단 검사. 이거는 아동용 검사입니다. 그래서 3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검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3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아동용 검사 카우프만 검사다. 그래서 보통 뭐 카우프만 검사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카우프만 ABC 이렇게 표시합니다. K. 뭐 메일리의 영아 척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능 검사다라고 보고요. 가장 일반적인 건 웩실로 지능 검사고요. 3세, 18세 아동용 검사는 카우프만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길포트 수렴적 사고, 확산적 수렴은 수렴하는 거고 확산은 확산하는 거죠. 거기 볼 거 없습니다. 학습의 이론적 조건 쭉쭉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반사를 유발하는 소리, 광경 소리, 이론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 말도 같고 저 말도 같고 그러니까 미쳐버려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반복해서 쭉 나옵니다. 반복해서 반복한 걸 뭐라고요? 습관화되는 거. 반복하면 습관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면 습관이다. 자극을 반복해서 여러분 이 문항을 찌찌뽕 시켜야 돼요. 문항과 정답을 찌찌뽕 시키는 게 시험입니다. 찌찌뽕 못 시키면 100번, 1000번을 공부해도 헛발질입니다. 한국 축구 45분, 45분 전반에서 90분 동안 아주 죽도록 뛰고 골대 앞에서는 헛발질, 죽도록 뛰고 헛발질. 나 열심히 뛰었죠. 열심히 안 뛴 거예요. 놀다가 뻥 쳤는데 꼬링 열심히 뛴 겁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합격해야 열심히 공부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한국 축구 돼버려요. 그냥 죽도록 왔다리 갔다리 고생 그냥 땀찔 여기서 다시 구체적으로 여기서 골대 죽도록 왔다 갔다 막 땀 찔찔리고 여기서 가서 뻥 차고 이거 축구 안 한 거예요. 노는 거예요. 헛발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잡아내요. 찌찌뽕 시켜야 돼요. 반복해서 나오면 습관화라고 보고요. 자발적 회복 나머지는 잘 안 나와요. 자발적 회복. 소멸이 상당 시간 지난 후에 다시 조건 자극을 제거하면 일시적으로 조건 반응이 나타나. 소멸이 이거는 우리 행동주의에서 파블로브의 고전적 조건에서 나오죠. 자발적 회복. 자전거를 타다가 안 탔어요. 처음에는 헷갈려. 그래서 또 타요.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걸 자발적 회복이라고 한다. 조건적에 대한 조건 반응으로서 유사하다. 유사하죠. 유사하니까 일반화됐다. 그래서 유사한 나오면 자극 일반화라고 보고요. 다른 나오면 자극 변별. 변별이 다른 거니까 이렇게 국어 시험처럼 보면 됩니다. 체계적 등반법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이것도 행동주의에서 나오죠.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불안 나오면 대부분이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불안 나오면 체계적 둔감법이다. 불안에 대해서 불안이 있을 때 위계 목록을 작성해서 뭐 순서 있죠. 3단계. 첫째, 근육을 이거 우리 지금 이 정도 강의 들으면 심화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지겨울 거예요. 아우 저거 맨날 이거 저 아는 내용인데 이제 교수님 좀 설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다 알아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또 모르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단계 근육 이완,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불안익의 목록을 작성해서 점점점 올리는 거죠. 점층법. 그 다음에 둔감화시킨다. 불안을 둔감화시킨다. 뭘 둔감화시켜요? 불안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체계적 둔감법이란다. 불안 감소 기법이죠. 대표적인 거라고 나오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의 영역이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은요. 뭐 기본 틀은 그래요. 뭐 이렇게 여기 쥐새끼가 있는데 레버가 있고 딱 밟으니까 뭐가 나오더라. 조작했죠. 오, 잘 되는데 강화. 그래서 기본 틀은 강화다라고. 없어지는 거 소고죠. 조용의 원리 점점점 만드는 거고요. 자발적 회복. 일단 습득된 행동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그 행동이 소고되지 않는다. 뭐 비슷한 맥락이죠. 변별 원리 뭐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근접성의 원리 이게 참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잡으려면 두 가지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특징은 강화의 원리와 근접성의 원칙이 가장 포인트다. 그래서 학습 내용을 파지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서 새로운 학습 내용을 설명한 후 A와 새로운 학습, 근데 비슷하겠죠. 이걸 설명하면 바로 학생들에서 알고 있는 걸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근접되게 관련 있는 거. 아이스크림 나오면 뭐 쭈쭈바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와 관계
쭈쭈바 알고 있지? 쭈쭈바가 뭐야? 아이스크림. 이러면 기억이 잘 된다 이거요. 이런 것들을 근접성의 원리다. 그래서 바로 이게죠. 바로는 뭐요? 근접해 있죠. 그래서 바로 나오면 바로 근접성의 원리다. 이게 공부야 완빵해요. 시험 볼 때 바로 나왔네. 근접성.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공부 방법이 되겠죠. 강화 엄청 나오죠. 이것도 볼 때마다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원리 간단해요. 강화. 정적은 플러스예요. 부적은 마이너스예요. 강화는 플러스예요. 처벌은 마이너스예요. 정적이니까 플러스, 강화니까 플러스, 부적이니까 마이너스, 강화니까 플러스, 정적이니까 플러스, 처벌이니까 마이너스, 부적이니까 마이너스, 처벌이니까 마이너스. 이거죠. 이건 뭐예요? 더해지는 거, 빼지는 거. 유쾌한 자극을 부여했더니 더해졌죠. 발악할 확률이 높아졌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부적 빼진 거죠. 불쾌 자극을 제거했더니 빼졌죠. 바람직한 행동이 높아갔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적 처벌, 불쾌 자극을 부여하고 부여했으니까 플러스죠.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 행동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식 외우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이 내용으로 이해하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미쳐버려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부적은 마이너스, 정적은 플러스. 완빵입니다. 공부. 생물학적 접근 방법, 생물학적 나오죠. 쭉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게요. 모울비의 애착 이론이 나오고요. 또 로렌츠와 팀버건, 보통 이제 로렌츠로 많이 나와요. 각인 이론. 근데 느닷없이 심화 이론이니까 틴보겐 나오면 이것도 로렌츠랑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로틴, 이렇게 로틴 시험 문제에 틴보겐에 나오면 이 사람 모르는데 하지 말고요. 틴보겐이나 로렌츠나 똑같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비의 애착 이론은 뭐 애착이 잘 돼야 뭐 사회 상호작용을 잘 하더라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로렌츠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로렌츠 보통 동물이 나오죠. 동물. 그래서 동물과 연결을 시켜요. 동물. 할로우. 할로우 미스터 멍키. 또 이런 팝송이 생각이 나네요. 할로우 미스터 멍키. 이건 원숭이죠. 그래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애착 관계를 설명한 거. 그래서 뭐 보통 시험에 이제 철사가 나와요. 철사가 나오고 따뜻한 뭐 털이 나오고 그럴 때 가짜 어미를 만들어서 우유가 있는 가짜 어미가 있고 얘는 우유가 안 나오는 가짜, 그러니까 철사를 만들었는데 우유가 있어. 얘는 우유가 없는데 따뜻한 옷을 만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원숭이가 우유가 안 나오더라도 따뜻한 모피 털이 있는 이런 가짜 어미 쪽으로 가서 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애착이 다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할로우 미스터 멍키. 로렌츠와 팀버건은 뭐예요? 청동오리죠. 청동오리가 로렌츠 시계가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청동오리를 어미가 부화를 하고 또 한쪽은 로렌츠가 부화했는데 이쪽 어미가 부화해서 새끼가 나면 얘 따라가고 또 로렌츠가 부화한 거는 또 청동오리가 낳자마자 로렌츠를 따라가더라. 그래서 처음에 딱 볼 때 그 대상을 보고 따라가더라라고 한 게 로렌츠와 팀버건의 각인, 처음에 각인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인, 처음에 접하는 물체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다. 각인, 로렌츠와 팀버건의 청동오리 이론, 결정적 시기가 있다. 어떤 발달 단계에는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가 있다. 이 최적의 시기가 잘 발달하면 사회적 상호작용, 애착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사회적 애착관계가 안 되더라라고 한 건 이제 보통 보울비에서 나와서 최적의 시기,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건 이제 보울비의 애착 이론이다. 그래서 보울비의 애착 이론, 각인은 로렌츠, 청동오리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 브루너, 프라이팬이 아니라
브랜펜비너 시험에 엄청 나오는 게 다 알 겁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한번 또 찍고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징글맞게 나와요. 이거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있는데 미시체계, 중간체계가 시험에 제일 잘 알아요. 중간은 뭐뭐과 뭐 가족과 학교, 뭐 교사, 간, 뭐 또래 친구 뭐 이런 것들이 중간체계다. 외체계, 부모의 직업, 그래서 바깥에 있죠. 부모 직업이 외체계다. 거시체계, 이념, 태도, 이런 문화, 이념, 신념, 거시체계. 시간체계, 역사, 시간 경과에 따른 역사. 그래서 역사 나오면 시간체계. 또 문화, 관념, 이념 나오면 거시체계. 부모의 직업 나오면 외체계. 뭐가 중간체계. 미시체계는 기본적인 직접적인 환경, 뭐 가족, 또래 이런 걸 말합니다. 촘스키 언어 획득입니다. 그래서 언어 획득은 모든 아동은 한정된 언어적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장 구조로 빨리 터득하고 구사한다는 언어적 보편성과 생득적 살아가면서 이렇게 발전한다, 뭐 타고났다 이런 것들을 지지했다. 포인트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인스 워더 애착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회피 애착, 불안정, 저항 애착 나오는데 불안정 회피 애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낯선 상황에서 어머니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와도 무시하고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한다? 불안정 회피한다. 그래서 불안정 회피한 애착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오면 얘만 나올 겁니다. 넘어가고요. 기질 나옵니다. 토마스 체스의 길. 토마스 체스 나오면 갑자기 토마토 먹고 체스하고 싶지 않나요? 이것도 단순합니다. 세 가지. 순한 아동과 까다로운. 뭐 이게 간단해요. 공부 어려운 게 없어요. 순해. 순하니까 뭐요? 규칙을 잘 듣겠죠. 여기서 포인트 40% 체크 포인트. 까다로운 뭐예요? 까다롭겠죠. 그래서 보통 뭐 크게 울거나 우는 것 같이 강한 정서, 부정적 정서, 짜증내는 거, 까다로운 아동 10%. 더딘, 뭐 더뎌요. 뭐가? 적응이 더뎌요. 적응이 늦고 나오면 더딘. 진상과 까다로운, 순한 거, 잘 규칙 짓는 거. 공부할 게 없잖아요. 15%. 그래서 요게 심화폭이죠. 순한 거 40, 진상 10%, 더딘 거 15%뭐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샤의 청소년 정체감 이론이죠. 마샤입니다. 마샤의 청소년 정체감. 이거 뭐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아닌 것은 나면 정체감 떡볶이 나오면 아니겠죠. 그래서 정체감 성취, 유해, 유실, 혼란, 혼미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출제가 돼요. 마샤의 정체감 이론이 아닌 것은 나면 뭐 1번 정체감 섭취 진짜 떡볶이로 나와요. 이건 뭐 아시죠? 성취는 성공, 성취. 쉽으니까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유해, 시험에 잘 나와요. 유해는 역동적으로 정체감 위기 상태에 있으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바다처럼 출렁출렁하고 갈등하고 이런 부침이 있는 시기. 이걸 정체감 유해라고 한다. 정체감 유실, 부모나 다른 사람의 역할 모델에 같이 기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그젠플. 부모가 너 의대 가. 네. 너 공부해. 네. 공부하지 마. 네. 밥 먹어. 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정체감 유실. 아무 생각 없는 거. 정체감 혼란 혼미.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타성 발달, 이타준이가 볼 거 없고요. 셀만의 역할 수용 단계, 이거는 순서를 외워야 돼요. 셀만의 역할 수용 단계, 미분화 수준이다. 3세, 6세. 사회적, 정보적 역할 수행 6세, 8세. 이거는 나이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기 반상적 역할 8세, 10세, 상호적 역할, 사회적. 그래서 상호적, 사회적. 사회적이 가장 대빵이겠죠. 자기 반상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의 견해와 타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 반성해야죠. 자기 반성적이다. 여기까지만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친사회적 갈등 이런 거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한번 소설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 쾌락 수준은 뭐고
아동기 초기는 뭐고 교수님 오타 났어요.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뭐 이런 거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피본질이잖아. 피본질. 그냥 피본질.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욕구 지향은 뭐 욕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냥 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단을 마치고 진로 발달 이론 갑니다. 발달이죠. 진로가 뭐예요? 진로 인생이죠. 인생 발달 단계. 조금 더 줄이면 진로 협의회 좀 직업의 직업 발달 뭐 이런 진로 발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보는 겁니다. 수포 나왔네요. 수포의 발달적 상담 6단계 문심자 현태의 이 순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렇게 세세하게 알 거 없습니다.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순서. 문제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심층적 탐색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현실을 검증한 다음에 태도와 감정의 탐색, 태도를 알아보고 의사결정한다. 문심자 현태 이렇게 순서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문심자 현태의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수포의 발달적 직업상 6단계를 쓰시오하면 다 외우지만 순서만 문심자 신부 무인심자 양과 신랑 현태군이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는 누구예요? 수포가 봤다. 그래서 주례사는 뭐예요? 문제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심층적 탐색하고 자아를 수용한 다음에 현실 검증, 태도, 의사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심자 현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수포의 진로 발달 단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발달이 5가지죠. 그래서 5가지. 성을 탐하는 사람은 확 유세시키자. 성탐 확 유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그다음에 유지기 세택이다라고 보고요. 성장기에서는 14세까지죠. 진로 직업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그 다음에 흥미를 본 다음에 능력을 봐야지. 이게 14세까지. 오 환상 축구 너무너무 멋져 보여. 축구 재밌는데 보니까 능력이 없어. 이런 단계다. 이거. 환흥능. 탐색기 15세 24세까지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잠정적으로 뭐 할까 본격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청소년 상담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전화했고 시행 공부를 했다. 잠전시. 그래서 성탐학 유세 성장기에는 환흥능 탐색기는 잠전시다. 나이까지 외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기 환흥능 탐색기 잠전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고요. 확립기죠. 확립기. 자신의 선택한 일의 분야가 적합지 않을 경우 쭉 나온 다음에 쭉 보면 여기서 보통 삶의 터전을 찾는 시기예요. 이렇게 직업 세계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찾는 시기 이게 확립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 그래서 터전 나오면 확립기다. 확 터져라 확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포의 발달 이론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발달하는 겁니다. 진로 아침은 나오네요. 진로 아침은 뭐 복잡합니다. 완벽주의들 이거 다 외운 사람 있습니다. 기반 나오고 커뮤니티 경제 쭉 미쳐버립니다. 그냥 이게 진로 아침문이에요. 이렇게 아침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왼쪽 기둥에는 이렇게 욕구나 가치나 이런 개인의 성격적 측면을 주장했고 오른쪽 기둥에는 노동시장 이런 뭐 사회 이런 환경적 측면. 그래서 오른쪽 기둥에는 환경적 측면을 강조했고 왼쪽 기둥에는 개인의 성격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게 진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만들었겠죠? 아침입니까? 조금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깊이 갈 필요 없습니다. 긴즈버그 갑니다. 긴즈버그 발달이 됐다요. 긴즈버그 하면 뭐가 떠올라요? 햄버거가 떠오르죠. 햄버거. 어떤 햄버거예요? 긴 햄버거. 이 햄버거를 맛있겠죠. 어떻게 먹었어요? 환장하게 먹었다.
환자면. 그래서 긴지버거는 긴 햄버거를 환장하게 처먹었다. 그래서 환상기, 참정기, 현실기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자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환상기는 어쩌고 참정기는 어쩌고 이런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 참정기예요. 환잠현 환장하게 처먹었다. 잠정기에는 이 4단계 흥능 가정 흥미를 알아보고 능력을 알아본 다음에 자기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전환한다. 그래서 흥능 가전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시세요? 이제 노래처럼 수포는 성탐학 유세, 성장기 환흥능, 탐색기 잠전시 이렇게 보고요. 또 긴지버거, 긴 햄버거를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자면. 이 잠정기에는 흥능가전 이렇게 보고요. 현실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로 직업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직업세계에 탐색하고 구체화시키고 특수화, 정교화시킨다. 그래서 탐구특, 특수화를 아주 세밀하게 본다. 정교화, 탐구특, 탐구정 이렇게 본다. 그래서 큰 틀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벌초 사회학습 갑니다. 그럼 벌초 사회학습. 사회학습은 행동주의에서 파생된 겁니다. 사회학습 잘 하라 이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이 진로 발달, 직업 발달에 미치는 요인, 사회 요인,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여러분 그 뮤지컬 배우인가요? 김소연 씨. 아버지 서울대 의대 교수. 엄마 서울대 음대 교수. 김소연 씨 맞죠? 김소연 씨. 서울대 음대 나와서 성악가. 뭐 잘 될 수밖에 없죠. 이 집구석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유전적으로 잘 타고났잖아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진로 발달, 사회 학습을 잘한다. 환경 조건과 사건 이것도 뭐 아주 좋은 환경이니까 잘 하겠죠. 그렇게 잘 좋은 배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학습 경험,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학습 경험. 어떻게 학습 경험을 해야 돼요? 과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그래서 과제 접근 기술이다. 과제 접근 기술. 얘는 노력형이에요. 그럼 벌초. 유한학과다. 유한학과에서 사회학습을 해야 된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게 그런 물체의 사회학습의 4가지 요인이다. 주요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크럼벌츠라고 이제 크럼벌츠가 그렇죠. 여기 그렇지 뒤에 나오지만 이거 먼저 할게요. 진로 신념 검사. 진로 신념 검사 CBI라고 그래요. 발음을 좀 세게 하니까 욕 같네요. 진로 신념 검사. 이런 CBI. CBI. 진로 신념 검사입니다. 내담자의 진로 발달 및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생각, 가정을 명료화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만든 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CBI, 진로 신념 검사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안 심심하면 안 읽어봐도 됩니다. 계획된 우연, 어떤 진로 발달은 한 사람의 진로 발달 과정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사건은 그 사람의 진로, 긍정적, 부정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연처럼 이렇게 자기 인생에 펼쳐진다. 계획된 우연 주장하는 사람 크럼벌츠 계획된 우연이다. 그래서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개인의 진로 발달, 인생에 영향을 주더라. 계획된 우연. 여러분과 저도 계획된 우연 속에서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 지금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합격이라는 아름다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조금 심하면요. 요즘 이런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계획된 우연,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공부할 만한데? 인내심, 힘들어도 참는 거, 융통성, 답만 외우는 거, 낙관성, 합격인데 위험감소, 그냥 버릴 거 버리자. 이런
드립다 공부하면 안 돼요. 호기심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낙관성도 있고 위험감 감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연한 계획된 우연 속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진로 발달의 요인들이다. 그래서 이건 외우십시오. 이건 시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될 거예요. 호기심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 호기심 없어. 뭐 생각이 없고 인내심 못 참여, 융통성 꽉 막혀서 낙관성 맨날 비관적이야, 위험 감소, 회피하게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은 뭐 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트프레드슨 직업 포부 발달이에요. 그래서 직업 포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힘센 사내 고트프레드슨. 힘과 크기에 따라서 직업의 포부가 발달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애들 꼬마 애들은 어린 애들 뭐예요? 장난감 그냥 뭐 사요? 맨날 칼총 사죠. 로버트 이렇게 힘과 크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힘과 크기에 따라서 진로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성역할. 그래서 남자 여자, 남자는 나는 의사, 여자는 나는 간호사 이렇게 성역할에 따라서 진로 발달이 되고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나는 이제 사회에 맞는 직업을 원할 거야. 그러다가 더 크면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나에게 맞는 직업을 가질 거야. 그래서 힘센 사나 고트프레드슨. 여기에 이런 직업 포부를 하려니까 뭐예요? 성별에 따라서 제한도 있고 또 나에게 맞는 거 안 맞는 거 타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한과 타협 이런 한다. 정리합니다. 고트프레드슨 힘센 사내 힘과 크기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들은 보통 성역할이나 또는 자신에게 맞는 거 안 맞는 거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과 타협 이런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에릭슨, 우리 에릭슨 뭐 징그럽겠죠? 그래서 또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에릭슨 8단계를 이루었죠. 그래서 1단계는 뭐예요? 신뢰감 대 불신감이다. 엄마가 젖 잘 주면 신뢰감, 젖 안 주면 불신감. 그래서 젖 우유를 바라고 있다. 희망이다. 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희망은 무슨 단계다? 신뢰 대 불신 1단계 희망이다. 실질적인 시험에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희망이 아니라 뭐 통합 이렇게 나옵니다. 통합은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희망. 2단계는 자율과 수치다. 자율성이다. 그래서 뭐 자기 의지죠.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으면 뭐요? 잘했어 자율성. 못하면 수치. 그래서 수치와 관계 있다. 자율성, 수치, 의지와 관계 있다. 3단계 주도성이냐 제의식이냐. 그래서 주도 혼자 내가 할게 못해. 그래서 목표 할 수 있으면 목표 추구다. 그래서 주도성 대 제의식 목표 추구다. 또 이제 학교 들어가죠. 여기서는 학교 숙제 잘해 근면성 못하면 열등감. 그래서 실력과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요. 청소년기죠. 그래서 정체감이 있고 혼란해 아무 생각 없어. 이럴 때는 충실하면 정체감, 못하면 혼란, 충실성이다. 청소년기 애인이죠. 친밀감 대 고립감. 애인이 있으면 친밀감, 없으면 고립감. 그래서 사랑과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기 돈 벌어야죠. 돈 잘 벌면 생산성, 못 벌면 침체성. 그래서 관심, 돈 못 벌면 관심이 없겠죠. 관심 없는 사람이 되겠죠. 성숙기, 노년기 지혜예요. 지혜, 자아통합, 절망, 자아통합과 절망, 노년기 지혜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유아기, 구강기, 신뢰감 대 불신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희망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드만과 오하라. 타이드만이라고 또 개별적으로 나올 때도 많더라고요. 이건 개인의 자아 정체성, 정체감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타이드만과 오하라도 정체감의 발달에 따라서
정체감의 자아 정체감의 발달에 따라서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자아 정체감 발달 나오면 타이드만과 오하라 또는 타이드만이다라고 하고요. 분화와 통합이다. 분화 과정들이 분화와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탐구, 선명, 순계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탐색기, 구체하게, 뭐 선택하게, 명료하게, 뭐 순응하게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분화와 통합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그냥 분화와 통합 나오면 타이드만과 오하라, 자아 정체감, 직업 정체감 뭐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탐구, 선명, 또 실천기, 순계통 나오는데 큰 제목만 이렇게 순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레빈슨 갑니다. 레빈슨 나오죠. 레빈슨 나오면 뭐예요? 인생의 사계절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또 시험에 뭐 아주 잘 나옵니다. 단골 손님의 근데 내용 엄청 길어요. 이거 다 공부하려면 미쳐버려요. 아무리 심화학습이지만 우리 심화학습은 포인트 잡는 겁니다. 심연에 빠지는 학습, 심연학습이 아니에요. 레빈슨 나오면 인생의 구조죠. 인생의 구조, 사계절. 그래서 인생 사계절은 4개의 시대, 사계절이다. 이게 포인트고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사계니까 여기 보면요. 전환기가 있어요. 4번의 전환기를 갖는다 이렇게 시험에 꼬십니다. 4번. 사계니까 4번이지 라고 하면 삑살이에요. 사계절이에요. 사계절. 4개의 시대인데 전환기가 있거든. 전환기는 5번이 있다. 전환기는 5번이다. 사계절은 4개의 시대라고 하지만 전환기는 5번의 과정을 거치더라 이겁니다. 전환기 5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전환기 5번이라고. 안정기는 뭐냐면요. 다음 시대 또 다음 단계에 잘 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희망적으로 안착하는 시기를 안정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레빈슨 끝났어요. 이거 다 외우면 심연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레빈슨 하면 인생 사계절, 전환기는 5번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이번 시간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